누가 제 커피 좀 타주세요. 이제 맥심 커피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세계 최고의 커피 문화를 자랑하는 노르웨이에서 이제 한국의 맥심 커피가 없으면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한국 반대편에서 어떻게 한국의 믹스 커피 한 봉지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는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일까요?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꼭 부탁드립니다. 윤디야.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입니다. 트롬스의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저에게 작은 커피 하나가 제 삶을 바꾼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처음을 기억하면 끔찍했습니다. 그날 저는 36시간째 깨어 있었습니다. 트롬스의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쉴 틈 없는 근무는 익숙했지만 그날은 유난히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피로가 내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고 눈앞의 환자 목록이 끝이 없을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내 옆에 다가온 누군가가 작은 종이컵을 내밀었어요. 에밀 선생님, 잠깐 쉬세요. 밝은 한국어 억양이 섞인 목소리. 고개를 들어보니 자원봉사 간호사 수지 김이었습니다. 손에 쥔 것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갈색 포장지에서 나온 짙은 커피 향이 감도는 음료였죠. 이게 커피인가요? 나는 멍하니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맥심 커피예요. 한국에서는 이걸로 지친 하루를 버티곤 하죠.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머금었을 때 예상 밖의 달콤함과 부드러움이 혀끝을 스쳤습니다. 평소 쓰고 강렬한 커피만 마시던 제게 이건 마치 따뜻한 위로 같았어요. 순간 응급실의 소음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한 잔이었지만 그 순간의 커피는 피로에 절어있던 저에게는 마법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병원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들과 동료 의사들이 저마다 수지가 추천한 한국 드라마를 봤다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어떤 드라마는 의료진의 고충을 너무 잘 담아냈다며 서로 공감하기도 했죠. 특히 그 맥심 커피는 의사들 사이에서 작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누군가 종이컵을 건네며 에밀 여기. 너 맥심 좋아하잖아. 라고 장난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병원 식당 메뉴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김치볶음밥이나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이 간간히 추가되었고 의료진들은 호기심에 맛보며 이거 진짜 맛있네. 라고 놀라워했죠. 모든 시작은 작은 종이컵과 한 잔의 커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거기서 온 문화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맥심 커피는 어느새 응급실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곳곳에 놓인 커피잔은 피곤에 절은 의료진들에게 잠깐의 쉼을 제공했고 맥심 한 모금은 모든 걸 잊게 하는 순간의 휴식을 의미했죠. 하지만 평온한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지가 평소처럼 맥심 타임을 선언하며 커피를 준비하려던 순간 그녀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뭐? 이게 마지막인가 봐요. 그녀가 들고 있던 작은 상자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병원 내 비상사태에 익숙한 저도 그 순간만큼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맥심 없으면 다른 커피 마시면 되죠.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지만 그날 저녁부터 병원 곳곳에서 커피를 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평소 무심하게 지나쳤던 커피 기계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병원 내 자판기마저 불티나듯 팔려나가더군요. 문제는 그 어떤 커피도 맥심의 그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몇몇 동료는 직접 인터넷을 뒤져보며 맥심 커피를 구매하려 했지만 배송 제한과 높은 수입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한 동료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보겠다며 전화를 걸었고 또 다른 동료는 이웃한 도시의 아시아 식료품점까지 직접 차를 몰고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부 실패.
맥심 커피는 마치 금을 찾는 것처럼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커피가 없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로 번졌습니다. 맥심 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의료진들에게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피곤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작은 기쁨이자 우리들만의 연결고리와도 같았습니다. 커피가 바닥났다는 사실은 마치 우리 일상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동료들은 농담처럼 맥심 커피가 없는 응급실이라니, 에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 라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작은 즐거움 하나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잔 하나가 이토록 큰 위로와 활력을 주고 있었다니 새삼 놀랍기도 했죠. 결국 수지와 저는 맥심 커피의 빈자리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커피를 되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병원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말이죠. 커피가 없다는 사실이 응급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 사이에서 맥심 커피는 단순히 졸음을 쫓는 음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한 잔의 커피는 동료애와 위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상징처럼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변국의 한인마트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수지는 스웨덴과 덴마크의 아시아 식료품점을 검색해 전화를 걸었고, 저는 핀란드에 있는 한인마트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물량이 전부 바닥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몇몇 가게에서는 최근 한국 제품 수요가 많아져서 곧 재입고될 예정이라고 했지만 그 말을 믿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온라인 직구를 시도했습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를 샅샅이 뒤져보며 재고를 찾았지만 높은 배송비와 몇 주씩 걸리는 배송 시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환자가 기다리는 응급실에서 몇 주는 너무나 먼 미래처럼 느껴졌죠. 결국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병원 내 동료들 중 한국 관련 네트워크를 가진 이들과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뜻밖에도 한 동료가 한국 해운업계에서 일하는 지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과 연결된 덕에 병원으로 소량의 맥심 커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래 기다렸던 맥심 커피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작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커피를 나눠주며 동료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죠. 하지만 확보한 커피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루 2번씩 나눠 마시던 커피는 곧 다시 바닥을 보였고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커피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지친 몸을 버티게 하는 심리적 연결고리였다는 사실을요. 그 작은 한 잔의 커피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맥심을 지키려면 우리만의 방법이 필요해요. 수지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커피 공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일상이자 희망의 문제였죠. 맥심 커피를 둘러싼 작은 위기가 병원 내에 독특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구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노력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수지가 병원 휴게실에서 틀어놓은 한국 의료 다큐멘터리가 시작이었어요. 한 의사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건 실제 의료 현장 같으면서도 드라마틱한 요소가 많네라며 호기심을 보였죠. 이후 동료들은 너도 나도 흥미를 느끼며 다큐멘터리를 보기 시작했고 이내 다른 한국 콘텐츠로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 동료는 나는 드라마는 좀 과장된 것 같았는데 다큐멘터리를 보니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놀랍더라라며 감탄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의료와 관련된 다큐멘터리와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예능에서 보여지는 팀워크와 배려심은 병원의 분위기에 깊은 영향을 주었어요. 한국의 문화는 단순히 의료진들 간의 경쟁을 넘어서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는 자연스럽게 병원 내에서도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실 내 바쁜 상황에서도 동료들이 서로의 일을 자발적으로 돕는 일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에밀, 이 환자는 내가 맡을게요. 당신은 잠깐 쉬세요. 이런 말들이 예전에는 드물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죠. 수지조차 놀라며 에밀, 여기 분위기가 한국 병원 같아요. 라고 농담을 던졌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병원 카페테리아에서는 즉석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인 것 같아. 그게 우리가 배울 점 아닐까? 한 동료가 말하자 다른 동료는 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를 신속하게 분류하고 대응하는 프로세스도 인상적이었어.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연구해봐야 하지 않을까? 라며 동의했습니다. 심지어 병원의 일부 팀에서는 한국 의료 다큐멘터리를 참고해 업무 절차를 개선하려는 아이디어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것이었지만 예를 들어 응급 환자를 위한 업무 분담과 우선순위 정리가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잔의 맥심 커피와 한국 문화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죠. 어느새 한국은 단순한 관심사가 아니라 병원 동료들 간의 공통된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배울 점이 많은 한국 의료 문화를 발견하며 더 나은 병원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맥심 커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커피 한 잔은 단순한 음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배려와 협력,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상징이었고, 한국 문화의 정수를 그대로 보여주는 매개체였으니까요. 맥심 커피의 부족은 단순히 병원 내 문제를 넘어서 트롬쇠 지역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병원뿐만 아니라 주변 커뮤니티도 이 작은 커피 한 잔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죠.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병원만의 일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 것입니다. 처음 우리는 오슬로와 로테르담의 아시아 식료품 수입업체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기존의 소량 구매 대신 대량 수입을 목표로 했습니다. 수지와 저는 직접 기획안을 작성해 트롬쇠 대학과 지역사회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맥심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와 병원의 연결고리이며 공동체를 강화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대학 총장님이 먼저 박수를 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프로젝트입니다. 트롬쇠가 한국 커피 문화로 단단히 연결된다니 멋진 일이죠. 곧이어 지역 기업들도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로컬 카페 체인은 맥심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 후원을 약속했고, 항공 물류 회사는 로테르담에서 트롬쇠까지 커피를 실어 나르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시민들 사이에서도 커피 모금 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각 가정에서 작은 기부금과 자발적인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대량 수입이 트롬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3,000박스의 맥심 커피가 도착했을 때 지역사회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항구에 모여 커피 박스를 나르며 환호했고, 병원 응급실 직원들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병원장이 농담 삼아 오늘은 모두들 커피로 수혈받는 날입니다. 라고 외쳤을 때 모두가 웃음으로 화답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커피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트롬쇠 커피 클럽이라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설립했습니다. 병원 직원과 지역 주민이 정기적으로 모여 커피를 즐기며 한국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한국 드라마 상영회가 열리기도 했고, 지역 한식당이 협력해 작은 퓨전 메뉴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병원의 커피 위기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트롬쇠 전체가 하나의 커뮤니티로 다시 태어나며 작은 커피 한 잔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를 목격한 순간이었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수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맥심 커피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나눔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해준 매개체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성과였죠. 한국에 직접 가볼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수지가 공항에서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트롬소에서 시작된 우리의 맥심 커피 여정이 이제는 한국까지 이어졌습니다. 맥심 커피 공장에서 직접 그 비밀을 탐구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저 역시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지 그 비밀을 밝히고 싶었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맥심 커피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제조시설은 말로만 듣던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기계가 정교하게 움직이며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가이드로부터 맥심은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정확한 과학과 열정으로 탄생한 작품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마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우리는 맥심 커피의 블렌딩 연구소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백 개의 커피 샘플이 정밀하게 분석되고 있었죠. 수석 연구원이 보여준 한 장의 그래프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온도, 습도, 그리고 저장 환경이 커피 맛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입니다. 그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저와 수지의 머릿속에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북극권의 독특한 기후가 맥심 커피의 맛을 더 특별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묻자 연구원은 흥미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 가설, 아주 흥미롭습니다. 연구를 통해 검증해 볼 만한 주제네요. 며칠 뒤 공장에서 직접 실험을 진행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북극권과 비슷한 온도와 습도를 재현한 환경에서 커피를 블렌딩해 비교해 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북극권의 낮은 온도와 건조한 공기가 맥심 커피의 부드러운 맛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었죠. 이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가 트롬소에서 느꼈던 맥심 커피의 특별함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던 겁니다. 수지와 저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맥심 커피의 맛과 환경적 요소에 관한 공동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었죠. 맥심 측도 이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우리는 향후 협력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커피 제조 과정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맥심 커피를 통해 느꼈던 위로와 연결의 의미를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우리의 일상과 문화가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단순히 피로를 달래주던 맥심 커피가 이제는 트롬쇠 지역 사회와 병원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트롬쇠 커피 클럽은 단순한 커피 애호가들의 모임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커뮤니티로 성장했어요. 이 클럽은 이제 커피와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병원과 지역 주민 간의 협력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동료들은 이제 단순히 의료를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커피 클럽의 회원들이 힘을 모아 만든 첫 번째 프로젝트였죠. 지역 청년들이 한국식 카페를 열거나 커피 관련 제품을 개발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커피가 우리에게 준 위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한 청년 창업자의 말은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또한 노인 복지 프로그램도 커피 클럽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주 지역 노인들이 모여 한국식 다과를 즐기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는 커피 모임은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노인들이 다시 지역 사회와 연결될 수 있었고 그들의 삶에 활력이 더해졌습니다. 트롬쇠는 이제 커피를 중심으로 지역 간 협력과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우리는 한 잔의 커피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컵이 연결하고 위로하며 결국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특별한 문화의 매개체가 되었으니까요. 이 모든 여정을 돌아보며 저는 한국의 맥심 커피와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시작된 작은 위기가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저는 트롬스의 한 카페에서 맥심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커피 한 잔의 힘을 믿어보시겠어요? 오늘의 이야기처럼 작은 변화가 놀라운 결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도시에도 그런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댓글로 또 다른 커피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